안녕하세요. 행세요. 행복한 세상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이러다 평생 약을 못 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껴보셨나요? 특히 당뇨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악의 축처럼 여기며 밥, 빵, 면을 끊는 데만 집중하시죠. 하지만 오늘 서울대병원 이승훈 교수님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착각하며 먹는 이것이 사실은 혈관을 막고 내장 지방을 쌓아 당뇨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주범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뚫고 당뇨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칙을 확실히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이니 행세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당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포도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당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당은 실제로 우리 뇌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물질입니다. 뇌는 산소와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하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굶으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이유, 바로 뇌가 포도당 부족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포도당 수치가 50mg/dl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은 뇌가 망가질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몸은 뇌를 살리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쓴다는 겁니다. 저장된 포도당이 없으면 근육을 녹여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당신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근육을 희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포도당이 과도해져 혈당이 130mg/dl 이상으로 치솟게 되면 이 과잉 포도당이 혈액 속 단백질에 달라붙습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당화 최종산물 AGS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AGS가 무엇이 문제냐?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염증의 가장 대표적인 병변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염증이 혈관벽을 공격하면서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이는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눈이 멀거나 신장투석을 해야 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승훈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이 과일이 좋냐, 밥이나 빵이 좋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이 논쟁에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물과 구황작물밥, 밀, 감자, 고구마 등은 몸에서 거의 순수한 포도당으로만 변합니다. 푹신하고 맛있는 바게트빵을 먹든 흰쌀밥을 먹든 결국 포도당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과일은 어떨까요? 과일에는 과당 프럭토스이 포도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에서 80%가 과당이죠. 이 과당은 포도당보다 1.5배나 달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과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포도당은 중요하기 때문에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거나 대사를 늦추는 여러 단계 젖산으로 변환 등을 거쳐 최대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 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달라요. 과당은 애초에 지방으로 전환되기 위해 진화된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쉽게 말해 과당을 먹는 행위는 곧 밥을 못 먹을 때를 대비해 지방을 축적해야 한다는 신호를 우리 몸에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과당은 포도당처럼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 후 대부분이 곧바로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특히 이는 내장 지방을 늘려 비만을 악화시키고 결국 당뇨 환자의 예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나 비만인 분에게는 과일의 과당이 곡물의 포도당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곡물은 혈당을 바로 올리지만 과당은 혈당에는 덜 영향을 미치는 대신 조용히 내장 지방을 쌓기 때문입니다. 그럼 잡곡은 괜찮을까요? 당뇨 환자분들이 저는 현미나 잡곡을 먹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현미나 잡곡에는 섬유소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섬유소는 우리 몸이 소화하기 힘든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내 세균에 좋은 영양분이 되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섬유소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잡곡도 결국 탄수화물입니다. 잡곡을 먹는다고 해도 같은 양을 먹으면 결국 들어오는 포도당의 총량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잡곡을 먹더라도 양을 줄여야 합니다. 잡곡만 믿고 과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은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 포도당과 당십일보다 싸게 대량 생산하기 위해 옥수수에서 추출하여 과당의 비율을 4555%까지 높인 시럽입니다.
이 액상과당이 탄산음료, 가공식품, 디저트에 무분별하게 들어가면서 현대인의 비만을 만든 주범이 되었죠.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핵심 문장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맛있으면 0칼로리가 아니라 맛있으면 과잉 칼로리입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은 우리의 식욕 봉인을 해제하여 반드시 과식하게 만듭니다. 샐러드 드레싱, 불고기나 갈비 같은 양념, 요리 속에도 엄청난 양의 숨겨진 탄수화물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실제로 보시는 환자분들 중 절반은 관리에 성공하지만 절반은 결국 실패하여 약이 늘고 심지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초기 노력과 기본 원칙 준수에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노력하신 분들은 평생 당뇨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당뇨 진단을 받았더라도 초기의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약 하나로 평생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약 쓰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즐기는 대로 먹고 운동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됩니다. 결국 인슐린까지 맞게 되는 것은 당뇨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혈관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동맥경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 등을 통해 뇌혈관이 깨끗한지 주기적으로 스크리닝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평생 약 없이 살기 위한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일 원칙, 과잉 칼로리를 절대 피하세요.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필요한 양 이상은 모두 지방으로 변합니다. 칼로리 계산을 통해 적정량을 드세요. 당뇨 환자나 비만이라면 과당을 특히 경계하세요. 과일, 디저트, 액상과당처럼 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음식은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포도당을 악마화하지 마세요. 당뇨가 없다면 포도당은 뇌의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정상 칼로리 내에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뇨 관리의 성공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과잉 칼로리를 막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와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